자, 안녕하세요. 현재봉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2강. 오늘은 이제 철기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총정리하고,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 다음에 이제 연맹국가, 이런 순서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2번 철기문화의 형성과 발달부터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해답 다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이트에 와서 질문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해 드릴 겁니다. 자, 2번 철기문화의 형성과 발달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이제 우리 인류가 또 한번 진일보 이제 발전을 하다가 철기 시대, 중국에서 이제 철기가 들어오면서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된 그런 역사적 단계가 나타납니다. 자, 철기문화의 성립입니다. 1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중국의 스키타이 계통의 철기가 전래됐다. 초기 철기 시대는 청동기 후기와 시기상 겹친다. 자, 2번 철제 농기구 사용됐다. 밑줄 보세요. 철제 농기구.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가 사용됐으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청동기는 귀했고 지배계층의 도구였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간석기 종류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철기 시대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고 보편화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를 좀 써놓으시고 철제 농기구와 더불어서 반드시 비교 분석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청동시대 청동제가 있었으나 농기구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 청동제 농기구 사용으로 청동시대는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철제는 무기와 연못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그동안 사용되던 밑줄 보세요.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가 됐다. 그래서 철기시대 철기가 보편화되면 철기는 여러분 그 청동기에 비해서 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부딪혀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동기는 주로 성분이 바로 구리가 되겠죠. 잘 꼬부라지고 툭 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가 보편화되면서 청동기는 주로 제사장 등이 쓰는 의식용 도구로 이제 기능이 점차 축소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유적과 유물. 유적지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었다. 철기 도입 후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했다. 자, 그런데 3번의 주요 유물에서 기억, 동검 보세요. 비파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밑줄 세형 동검.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거.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청동기가 비파형 동검인데 철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요 비파형 동검이 보다 날카롭고 가느다라지고 가느다랄 세형 동검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 있죠? 보다 날카로워졌죠. 그러나 이것은 역시 의식용 도구화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청동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은 밑줄 보세요. 잔무늬 거울로. 오른쪽에 사진 잔무늬 거울 있죠. 아직도 이거 모르는 학생들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잔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떻게 그 한 면에 무늬가 잔뜩 있는데 얼굴을 비춰볼까요? 옛날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뭐 10년은 꽤 넘었던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갔는데 어느 어머니하고 조그만 학생이 초등학생이 와서 이렇게 이 무늬 거울을 보고 엄마 어떻게 얼굴을 비춰봐 이런 질문을 옆에서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글쎄다 그 조그만 손잡이 거기서 이렇게 얼굴 볼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듣고 웃고 있었는데 저 반대쪽 면이 거울입니다. 반질반질. 이것은 뒷면입니다. 아시겠죠? 어쨌거나 두 가지 주의하세요.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도 사용됐다. 청동기 2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파형은 세형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래서 세형 동검하고 이 잔무늬 거울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또 출제 키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청동기이지만 철기 시대 도구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거푸집도 밑줄 보세요. 오른쪽에 거푸집 보이시죠? 돌에다가 이렇게 도끼 모양, 이걸 판에서 이렇게 딱 두 장 맞붙여서 주물을 벗어 짠 붕어빵처럼 찍어내던 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한반도에서 거푸집이 나왔다는 소리는 역시 한반도에서 이 금속 도구, 청동기 등을 독자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까지 수입해서 쓴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의 독자성을 강조해주는 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거푸집, 요거 철기 시대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자, 토기는 민무지 토기나 검은 간토기 등 청동기 시대 토기가 계속 사용되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밑줄 보세요. 검은 간토기입니다. 요건 철기 시대 겁니다. 그 다음에 붉은 입술 단면에 원형, 타원형, 상관, 덧띠로 붙인 밑줄 보세요. 덧띠토기. 조금 이따 사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해식 톡이 나왔다. 그 다음에 무덤, 동무덤, 널무덤이 나왔다. 밑줄 그세요. 동무덤, 널무덤. 동무덤은 오른쪽 사진 보세요. 옹관묘를 해서 이 항아리 두 개를 맞붙여서 안에다 이제 시체를 넣고 이렇게 안에 매장을 했던 그런 형태, 주로 삼안 지역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널무덤은 그냥 이렇게 관을 넣었던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교류, 화폐 사용,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바로 그 연나라의 명도전, 그 다음에 진나라의 반량전, 한나라 오수전, 중국 화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 내지는 교역이 있었다. 이런 반증. 또 하나 주의할 게 이번에 문자입니다. 밑줄 그세요. 문자 사용.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그 경남 거창의 그 다홀이라는 유적에서 여러 개의 붓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한자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이거 보세요. 선사와 역사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선사 시대는 역사 이전, 즉 문자가 없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세계사에서 역사 시대는 문자가 사용되는 바로 청동기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반도에서 바로 경남 창원의 다홀이란 유적에서 붓이 나왔다. 이거 철기시대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서 역사시대의 시작은 철기시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역사시대는 청동기시대부터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한반도에서의 최고 문자 사용을 알려주는 최고 증거는 바로 철기시대 유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 그 이전 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아직 모르겠죠. 이거 어디 묻혀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한반도의 역사시대의 시작은 철기시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은 모른다. 다만 주의할 거, 이 붓이 나왔다. 주의하세요. 청동기시대가 아니라 뭐다? 철기시대 거다. 아직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1강과 2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가 나오면 시대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사 네 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끝나봤는데 중요한 거 이제 총정리입니다. 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이트에서 이제 첨부 파일 다운 받으시고요. 아니면 요거 포즈 시켜놓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총정리가 이제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갑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바로 약 70만 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70만 년 전. 두 번째 이제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기원 전으로 따지면 지금은 기원 후 2000년이니까 2000을 빼면 기원 전 약 8000년 경이 되겠죠. 그렇죠. 기원 바로 예수님 탄생 이전이니까. 청동기 시대는 약 4000년 전입니다. 기원 전으로 따지면 기원 전 2000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철기 시대는 약 230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또 기원으로 따지면 2000년 빼면 BC 300년대, 그러니까 BC 4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물 갑니다. 여기 보세요.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뭐라 그랬죠? 뗀석기다. 뗀에서 만든 석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뼈로 만든 골각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뭐죠? 갈아서 만든 간석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 토기가 시험에 나오면 신석기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역시 청동기가 중요하겠고, 중요한 거 간석기도 계속 이어서 썼다는 거. 그 주의할 게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그리고 토기도 계속해서 사용됐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는 바로 철기가 사용됩니다. 중요한 거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다. 그러나 그 이전에 쓰던 청동기도 사용됐다. 주의할 거 바로 세영동검하고 잔무늬 거울이다. 그 다음에 토기도 계속 이어져서 사용됐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유적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주로 어디에서 동굴이나 낮은 강가에서 어떤 집이 나왔다? 막지은 막집이 나왔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주로 해안이나 강가에서 뭐가 나왔다?
음집이 나온다. 이 음집은 원형 형태였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는 약간 높은 지대로 올라갔죠. 산간이나 구릉지입니다. 주의하세요. 누룽지 아니고 구릉지입니다. 여기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발견됐다. 집단 취락 형태가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급사회다. 됐죠? 자, 초기 철기 시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붕을 초가로 올린 초가집 형태나 통나무로 해 올린 귀틀집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지상가옥화가 됩니다. 경제, 구석기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냥입니다. 사냥. 그리고 식물을 채집해서 먹습니다. 채집. 좋은 말로 채집이고요. 우리말로 뭐죠? 주워 먹기.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잡이도 했다. 어로 생활. 됐죠? 갑니다. 신석기 시대 주의할 거. 뭐죠? 농경의 시작이다. 이거 모르면 당장 책 덮으시고 그냥 다른 과목, 다른 길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농경. 근데 주의할 건 이건 이제 원시 농경이다. 그래서 주로 조피, 수수 등이 이제 재배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 됐죠? 요거. 그래서 이제 생산의 증가로 이어졌고요. 철기 시대는 중요한 게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생산은 더욱더 증가되어 갔다는 거. 됐죠? 사회입니다. 자, 구석기는 설명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을 했고 여전히 계급은 없었다. 평등사회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정착으로 이어집니다. 정착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는 정착 결과 시족이 이루어졌고 시족은 조견을 통해서 바로 부족사회를 일으켜갔다. 그러다가 이제 청동시대 이 부족의 강력한 권력자가 나오면서 계급사회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군장이고요. 군장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국가의 출현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철기 시대는 이제는 이 군장 몇이 또 손을 잡고 보다 큰 국가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부족 연맹체 국가 부족 연맹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신앙. 구석기 시대는요, 신앙 형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에서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아주 중요합니다. 원시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자연현상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다. 이거 뭐죠? 주해라 애니미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식물 토테미즘, 무속신앙, 바로 샤머니즘. 됐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청동시대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선민사상. 그러면 선민사상은 무엇을 암시한다? 바로 계급발생. 됐죠? 그 다음에 초기 철기시대 신앙, 이 선민사상이나 청동기 이래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숭배 사상들이 계속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사시대, 즉 청동기 철기시대까지 이렇게 총정리를 한 표를 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느 시대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골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선사시대 이래 청동기 철기시대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3번 단군신화와 고조선입니다. 자, 단군신화와 고조선. 자, 먼저 단군신화와 고조선입니다. 꼬랑지에다 화살표 하시고요. 자, 이제 고조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역사를 공부할 때 고조선 그러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고조선 어떻게 설명할래요? 고조선 한마디로 말해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벌써 대답하는 학생이 있는데 고조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럼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이제 단군 신화와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단군 신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이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의 건국 당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그러면 이 단군 신화를 분석하면 우리가 고조선이 어떤